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종환 TV의 유종환입니다. 지금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래도 그 임팩트 어널리시스에 비해서는 제가 좀 이제 실질적인 어떤 자료를 가지고 조금 숫자들은 좀 모디파이해서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 이게 그 영어로 제가 뭐 몇 개월 전에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꼭 우리나라에 있는 그 전문가들만이 아니고 이제 해외 전문가들한테 이제 보여주려고 이렇게 만든 게 있는데 이제 그게 같은 그 제 유종한 TV에 있다 보니까 몇몇 분들이 뭐 구독자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몇몇 분들이 이제 되게 관심이 있고 실제로 이제 이런 일들을 좀 해야 되는 분들이 그좀 우리말로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마침 이제 환경닷컴의 그 기사 내용을 설명하다 보니 ISB에서 나온 그 이펙트 어널리시스에 그 안에 이제 예시로 나온 거를 제가 그 만들어서 일단 설명을 하고 또 나름대로 이제 거기에서 뭐 그 여러 가지 그 다른 어떤 그 다른 가정과 실제에 대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했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까지 그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공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제3자 검증을 한다, 피어 리뷰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그거보다는 좀 그 실제 가까운 그런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우리말로 그 과정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강조했던 바 같이 그렇다면 어, 그 공시의 100번, 101번을 통해서 제가 왜 그 BSPL의 숫자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그 재무제표에 안 나오는 아니죠. 이제 재무제표 공시에 나오는 100번과 101번 이걸 통해서 이제 어떻게 과연 그거를 검증할 수 있을까? 뭐 이제 이런 차원으로 출발을 해서 그렇다면은 그 각각에 해당되는 기준서에서 말하는 어떤 그 특정 내용에 있어서의 어떤 각 빌딩 블록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어떤 그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나타나는 뭐 experience adjustment나 아니면 estimate adjustment, 뭐 insurance revenue 관련된 계산, 뭐 이런 부분들이 과연 그 그러니까 어떠한 계리적인 모델에 의해서 기준서를 충족시키면서 만들어줘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뭐 그 우리말로 방송을 만들고자 결심을 했습니다. 그 일단 그 전에 이제 비디오를 그래도 한 뭐 100번 가까이 이제 보신 것 같은데 그냥 뭐 이거 뭐지? 그리고 그냥 아유 이거 난 모르는 거네 이렇지 않고 그래도 상당히 긴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그래도 좀 관심 있게 100번 정도 들으셨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일단 뭐 만족을 하고 그때 그 이펙트 어널리시스를 했던 내용 차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계리적인 어떤 검증이 아니고 재무제표에 대한 어떤 그 제3자 검증 중에서 non-actuarial. 그래서 이거는 뭐 어카운팅 하시는 분이나 또 회사의 뭐 관리 쪽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도 기준서만 제대로 이해하고 공시의 내용을 아신다고 하면 아 이게 숫자들이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는구나. 서로 레컨실리에이션이 되는구나. 이제 그 각각의 숫자에 대한 이제 비하인드를 제가 이제 이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첫 단계에 있어서의 어떤 그 이야기를 여기서는 이제 제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거 뭐 기간에 대한 부분은 뭐 자세한 거는 이제 뭐 그 방송 시간 제약이 있으니까 제가 아주 자세히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여기 그냥 타이틀만 보시면 요거는 이제 하나의 제가 그 계약 집합을 잡아가지고 일단 언어로스 테스트를 했다. 근데 이제 그 full retrospective 완전 소급법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 시작은 2013년 2, 4분기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언제까지 가져오느냐? 2021년 말, 그죠? fourth quarter까지 가져왔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요게 바로 어떤 그 계약 집합에 대한 제가 어너러스 테스트를 한 결과고, 제가 만족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걸 만든 거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net inflow가 나서, 그 금액이 최초 인식 시점에 요 2013년 세컨 쿼터 말에 제가 쭉 이제 어떤 계리적인 모델을 돌려서 각 빌딩 블록들을 측정을 해보니, 요만큼의 어떤 그 최초 인식 시점에 CSM이 생기더라. 항상 이때는 뭐 이제 다 더하면 0이 되는 그런 관계겠죠. 그리고 그게 이제 한 피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2022년 이제 그 말까지 가져왔어요. 그럼 지금 이제 실제 회사에서는 일단 1사분기 여기서 보면 클로징을 해서 재무제표 결과를 아마 이미 그 금융지주 회사, 금융지주에 속한 회사들은 이미 이제 숫자들을 좀 발표를 하신 것 같고, 이제 나머지 회사들은 아마 지금 좀 기간이 더 걸리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금융지주는 뭐 은행하고 뭐 증권사 뭐 다른 어떤 캐피탈 뭐 이런까지 다 이제 합쳐서 하니까 미리 이제 어느 정도 결과를 발표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KB 금융지주가 이제 그 KB 손보 때문에 신한지주보다 뭐 얼마 앞섰다 그러고 나온 이제 기사를 제가 봤는데, 하여튼 뭐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별도로 기사에 대한 해설을 하겠습니다만은, 아마 이제 회사에서 그걸 이제 그 1사분기 만들기 위해서 많이 이제 애를 쓰실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그 이제 제가 환경닷컴 기사에서의 그 임팩트 어널리시스, 이펙트 어널리시스 그 부분하고 연장해서 요 익스비트에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제 여기에서 마지막 결과로 봤을 때 최초 인식 시점에서 2021년 말까지 내가 숫자를 끌어왔다. 그러면은 실제 이제 최초 인식 시점에 제가 추정한 거하고 2021년 말까지의 저는 이제 실적 데이터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죠. 그래서 실적 데이터하고 제가 이제 액추얼리얼 모델로 측정한 거, 그 결과를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부분이 여기서는 일단은 제가 편의상, 그, 이제, 이렇게 0 시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간편한 재무제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각 항목별로 이제 숫자들이 있는데, 요 부분이 이제 서로 같아야 되는 거죠. 파이낸스 익스펜스야 뭐 당연히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슈런스 레버뉴, 서비스 리졸트,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숫자가 또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내가 뭐 완전 소구법을 하건, 수정 소구법을 하건, 2021년 말까지 가져왔는데, 실제 이제 결과라 나와 있는 것들하고 부딪혀가지고 내가 추정한 거하고의 그런 결과를 딱 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이 딱 레컨실리에이션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거를 이제 내가 100번, 101번으로 만들었다고 치면, 요거는 이제 최초의 어너러스 테스트 결과고,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이제 그 결과 하에서, 여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회의 아니고, 이것이 아니고, 나누기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미리 이렇게 딱 해놨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요게 최초 제가 측정해가지고, 이 계약 집합은 이제 non-onerous group of contract다. 그리고 이제 하나의 GOC를 확정을 한 거예요. 그럼 그 단위로 해서 100번, 101번을 만들어야 하는데, 물론 이제 재무제표 상에는 이 부분이 안 나오지만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있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제가, 공시 요건을 만족시키는 차원에서 100번, 101번으로 이제 정리를 했죠. 그러면은 최초의 어너러스 테스트를 해서 이 GOC가 non onerous group of contract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실제
숫자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시간의 흐름이잖아요. 그죠? 처음에 0에서 출발해서 이제 최초 인식 시점에 내가 측정한 결과,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0 해가지고 이 결과가 가져오게 됩니다. 뭐 그 상태 하에서 2021년 말까지 이제 거기에 관련된 것들이 쭉 들어오는 거죠. 제가 이제 추정한 거하고 실제 이제 현금 유출, 현금 유입, 뭐 다 이제 뭐 금융 비용 뭐 다 해가지고 이제 쭉 그 가져오게 되면 여기 뭐 리시어블하고 이제 페이어블이 있는데 뭐 요 부분은 그냥 제가 이제 그 끼워 넣은 거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이제 가져왔던 요 부분이 어 여기 요것이 이렇게 맞아야 되는 거죠. 두 부분이.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잠시 보여드렸던 이 밑에 요 결과들이 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서도 물고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파이낸스 익스펜스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이제 요거 두 개 더한 거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예를 보여드리면 얘는 여기서 가져오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있는 요 인슈런스 컨트랙트 라이빌리티도 100번, 101번에서 그게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전체 이제 BSPL에서의 요 GOC에 관련된 그 PL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제가 그 전 비디오 뭐 한 두세 달 됐습니다만은 이제 그 두세 달은 안 됐죠, 그죠? 그 이펙트 어널리시스를 가지고 여기에서 요 두 부분이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시요건을 만족시키는 차원에서 요 100번, 101번이 서로 숫자가 맞아야 된다라고 한 거죠. 이게 뭐 재무제표에 나타나는 건 아니죠.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이제 실제 이제 지금 2023년도 이제 그 1분기를 할 때 비교 재무제표 차원에서 2022년 first quarter 그거를 해야 되는 거죠. 뭐 그것도 뭐 이제 잠시 보여드리면 요 상태에서 이제 요 결과 2021년 말 결과가 또 여기 2022년 first quarter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러면은 요, 요 재무제표 하에서 이 GOC에 대해서 요 결과가 같아야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출발해가지고 그러면 공시에 100번, 101번 어떻게 되느냐? 요것도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그 거꾸로 타고 들어가서 내 검증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그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그 이펙트 어널리시스에서도 이제 설명을 드린 그런 레콘실리에이션 차원의 이야기고, 그렇다 그러면은 여기 최초 인식 시점의 여기에서 과연 이 숫자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라는 거를 들어가는 거는 이제 그 actuarial validation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편에서 그 뭐 actuaries report, 계리 보고서, 뭐 계리 보고서가 뭐 보험 계리 사회에서도 뭐 영역을 주고 뭐 그다음에 지금 아마 교육도 어떤 분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용은 자세히 안 봤어요. 근데 제 예전에 이제 뭐 20 몇 년 전에 경험하고 그 영국이나 이제 캐나다 쪽 뭐 이런 쪽에 거를 봤을 때 어떤 경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현재 IFRS 17에서의 공시 내용을 보면 제가 그랬죠. 공시 내용이 예전에 액츄리즈 레포트에 들어갈 만한 내용들이 많이 공시 내용으로 옮겨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이제 각각 나라가 할 때 죄송합니다. 하여튼 뭐 이제 캐나다나 영국이나 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갭을 가지고 그 공시를 할 때는 상당히 공시가 이제 그 어떤 보험회사에서의 공시가 부족하기 때문에 액츄리즈 레포트에 많은 어떤 그 내용들을 담았단 말이죠. 그런데 IFRS 17을 만들면서 아예 그런 부분들은 액츄리얼 컴포넌트들은 이제 빼지만 상당히 다른 어카운팅, 뭐 파이낸스 아니면 다른 관리하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그런 그 레콘실리에이션, 그 숫자 차원은 이제 그 따로 공시에서 많은 내용들을 넣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출발한다고 강조를 드렸고, 그랬을 때 이제 이 공시가 예전에 액츄얼즈 레포트에 들어갔던 내용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커버하더라. 그리고 이제 IFR 17 하에서 만약에 이제 계리 보고서 액츄얼즈 레포트를 만든다 그러면 공시에 들어가는 내용을 뭐 여기에서 뭐 반복할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loss development triangle. 왜냐면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떤 식으로 계리적인 어떤 practice를 했느냐라는 거를 보여줘야 되니까 뭐 그 부분도 이제 똑같이 뭐 데이터 이그지빗으로 나오겠지만 공시에서 담을 수 없는 어떤 순수한 어떤 계리의 기술적인 측면들은 이제 액츄리스 레포트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요 부분들은 상당히 공시에 관련된 부분이고, 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어너러스 테스트에 요 각각의 숫자들이 과연 그럼 어떻게 왔을까, 그거를 이제 같이 보시죠. 그게 요거는 이제 제가 애그리게이터 그래서 정말로 애그리게이트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게 이제 실제 제가 계리적인 어떤 모델을 만든 그런 엑셀 미니어처 버전인데, 요거는 이제 제가 직접 한다 그러면 이제 뭐 인하우스로 만들든지 아니면 이제 검증하는 소프트웨어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회사들마다 나름대로 어떤 자기 방식으로 뭔가 하여튼 계산을 해냈어요. 거의 이제 그렇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검증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하고 똑같이 해가지고 뭐 하는 차원의 검산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기준서의 원칙에 뭐 맞게 컴플라이언스 이슈 없이 맞게 만들었다는 가정하에 그 원칙에는 어긋나지 않게 내가 다른 방법으로 해서도 검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물론 이제 첫 번째 원칙은 뭐 그거대로 이렇게 뭐 하는 거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검사안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계리적인 모델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설명을 듣다 보면 이제 나중에 이해를 하실 거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각각 여기 이제 현금 유입 프리미엄, 그 다음에 이제 최초 이식 시점에서 보니까 이거는 모두 다 계약 경계 끝까지의 그런 liability for remaining, LIC는 없죠. 내가 최초니까 이미 발생한 클레임 없는 거예요. 지금 최초 시작하니까 다 이제 remaining coverage 내지는 remaining service period에 얼마만큼 클레임이 나갈까라고 하는 요거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관련된 이제 expense 현금 유출. 그래서 요 숫자들을 여기서는 그냥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숫자 보시면은 이제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요게 이제 다 링크를 시킨 겁니다. 참고로 이제 아래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요 숫자를 가져오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얘네들을 그러면 당신 어떻게 도대체 내가 어 실제 클라이언트에 있는 숫자와 제가 비교할 수 있냐 이거죠. 그 회사에 이런 GOC 단위의 이런 식의 어떤 이그지빗들이 있다고 하면 데이터를 어떤 형태로 킵하고 있던 간에, 그죠? 물론 이제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 데이터베이스 형태 거를 하여튼 이런 형태로 어떤 식으로 이제 애그리게이트 해가지고 내가 이제 검증을 할 것인가, 이런 측면의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이제 비주얼 베이직으로 좀 짜놨는데, 여기 이제 각각인데 사실 요 프리미엄보다는 요거 LRC 클레임 쪽으로 먼저 이제 볼게요. 근데 여기서 제가 LRC라고 해놓은 건 뭐냐면은 지금 내가 2013년 세컨 쿼터 거기에 이제 서 있으면서 이게 이제 제가 한 10년, 10한 2, 3년 뭐 이렇게 봤다라고 하면 뭐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때까지 실제 이게 어떤 갱신 암보험인데 암에 관련된 급여가 이제 보험금이 얼마나 나갈 것인가를 전체를 다 이제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 회사의 데이터에 근거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완전 소급법이니까 적어도 이제 내가 이걸 실제 일을 하는 시점에서의 그때까지 2013년도 이제 세컨 쿼터부터
실제 보험금 지급된 데이터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데이터를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어 2013년 세컨 쿼터부터 2017년 4, 4분기까지 있어요. 근데 요 이후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를 뭐 어느 정도 이제 보면은 요거가 이제 있다고 치는데 요거 이제 피벗 테이블인데 이 데이터를 제가 이제 DB에서부터 이제 피벗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이게 정액보험이니까 분기로 봤을 때 뭐 1차년 지나고 이후에는 이제 상당히 지급 딜레이 되는 게 적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분기로 만든 그죠? 쿼터리 베이스로 만든 로스 디벨롭먼트 트라이앵글에서 하여튼 이런 식으로 2차원 차원에서 숫자가 나오는데 이게 실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는 이제 2021년 말까지 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근데 2017년 여기 보면은 2017년 4, 4분기 이후 거는 이렇게 내가 사고 발생 이제 쿼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2차원으로 데이터가 안 오고 그냥 캘린더 이어 베이스로 줬다는 얘기예요. 거의 뭐 2018년부터 21년까지. 그래서 그거를 제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경험된 데이터를 가지고 엑스턴 이어하고 로스 디벨롭먼트 피리어드로 쿼터로 디컴포즈 할 수는 있어. 분해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봐야 내가 여기에서의 어떤 손해액 진정 계수를 뭔가 추정을 해가지고 그 두 개를 CY로 돼 있는 거를 이제 AY, DY의 어떤 투 디멘전으로 나눌 수 있지만 로스 디벨롭먼트 팩터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얘가 추정하는 데 있어서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제가 액츄얼 저지먼트를 한 거죠. 최초 인식 시점부터 여기까지 있는 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요 최초 시점에 제가 미래에 이제 각 사고가 매년 미래에 어떻게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 손해액이 어떻게 되고 그 최종 손해액이 각 디벨롭먼트 쿼터별로 얼마만큼이 지급되는지에 대해서 스토캐스틱하게 확률론적으로 추정하는 그런 데이터로 쓰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스타팅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데이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DB 자체에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뭐 이게 데이터가 미싱된 건지 뭐 잘못된 건지 하여튼 제 가정은 그때에는 뭐 이게 좀 처음에 이제 되게 서스피셔스 했는데 어쨌든지 이런 경우는 뭐냐면 이게 인크리멘털 그러니까 순 지급액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이제 여기에 13 이제 쿼터로 봤을 때 13째 분기 15 이후 거는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정액 보상에다가 암인데 뭐 이렇게까지 뭐 한 3년, 4년 후에 이렇게 지급되는 게 과연 있겠냐. 이렇게 딜레이 되는 게 상당히 적은 거죠. 그 쿼터에는 이제 없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뭐 정액 보상 같은 경우는 내가 1년 안에 다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은 이게 굉장히 스트릭틀리 캔서 암에 대한 어떤 뭐 이게 여러 보험금을 합친 게 아니고 그냥 암 진단으로 얼마가 나가는 그런 단순한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딜레이 되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인간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를 보고 판단해야지 뭐 이거는 뭐 간단한 거니까 내가 AY, DY로 나눌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저지먼트는 내가 아무리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딱 검증 들어가서 데이터를 한번 딱 보여주면 잘못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이제 제3자 리뷰를 하더라도 anyway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요거를 끼워 넣었어요. 여기는 금액이 없는 거니까 나는 이제 누적 지급액 기준으로 하면 이제 그대로 숫자가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크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까지만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제가 출발을 해요. 그럼 아시다시피 이제 링크 레이쇼를 제가 냈어요.
그런데 이게 정액 보상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external quarter, development quarter를 이제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실제 보면은 이게 그 이제 요 숫자들을 보시면 이게 이제 아주 크진 않지만 대강 1분기 내에 1분기 그죠? 그러니까 1분기하고 2분기 사이에 그러니까 1분기에 많이 지급이 되고 그다음에 2분기에 요게 이제 진정계수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 4배 되는 거 있지만 얘는 얘 혼자 이제 아웃라이어 같이 되어 있고 뭐 2 넘는 게 별로 없죠. 그죠? 그러니까 대강 그 1분기에 지급되고 나서 2분기에는 그거에 뭐 보면은 뭐 어떤 거는 80%, 뭐 70%, 60%, 뭐 45%, 43%, 38% 해가지고 이제 점점 줄어듭니다만은 그 정도 이제 그 지급이 증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1분기 딜레이 돼가지고 지급되는 포션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먼슬리로 이렇게 보면은 뭐 더 또 그 3개월 내에는 또 어떻게 되는가 볼 수 있겠지만은 우리 모델 자체는 일단 분기 단위로 내가 이렇게 그 로스 밸런먼 트라이앵글을 만들어서 그 미래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떤 CY 분기 단위로 해가지고 실제 순지급액들이 어떻게 확률론적으로 분포를 이루는가를 추정할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그래프를 하나 그려놨는데 한번 요 중요한 요 1번, 2번이 중요하죠. 근데 이 두 번째 쿼터에서 이제 세 번째 쿼터로 갈 때는 10%짜리가 없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가면서 이제 점점 여기는 또 이제 거의 1%도 안 되죠. 그죠? 요거 빼고는 1%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한 그 1분기, 2분기, 3분기 내에 그러니까 1, 2분기 내에 거의 뭐 이건 그 90%가 다 지급이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여기서는 이제 10% 미만이고 요 밑에 이제 거의 1%도 안 되는 차원으로 쭉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 초기에 요거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이제 그 계리사회에서 LIC, 그러니까 Liability for Incurred Claim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교육을 할 거지만 그게 뭐 LIC 따로 하고 LRC 따로 하고 뭐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계리적인 어떤 모델 측면에서는 이제 이따가 그거를 어떻게 이제 그 나중에 이후에 가가지고 subsequent measurement 할 때는 어떻게 분리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지만 나는 데이터가 있으니까 2021년도 말까지의 데이터는 있어요. 이제 더 나아가가지고 이제 실제 회사 계신 분들은 이제 그 이후 데이터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요 뭐 작업을 할 때는 그 정도였어요. anyway, 요때까지 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제가 딱 봤을 때, 일단은 이거는 그 여러분들 암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에 그 면책 기간이, 그러니까 웨이팅 피리어드가 있고 또 뭐 감액 지급을 하고 뭐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것까지 이제 그 자세하게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여기서는 뭐 그렇게 자세하게 그거는 이제 실전적으로 하는 거고 여기서는 일단 내가 이렇게 나온 링크 레이쇼를 가지고 간단하게 어떻게 내가 뭔가를 진단할 수 있을까, 다이그노스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딱 보면은 되게 어비어스한 게 여기 2하고 4.9 얘는 참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아웃라이어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그거 두 개를 이렇게 제거한다고 치면 이게 상당히 이렇게 좀 뭔가 뭐 업다운이 좀 있지만 상당히 어떻게 돼요? 트렌드가 계속 작아지고 있죠. 그죠? 그게 이제 최근이 제일 작고 이렇게 오는 거죠. 요 비즈니스가 뭐냐면은 이제 어차피 이거는 롱텀이니까 어 이제 계약 차원에서는 사실 이거가 그 각 언더라이팅 그러니까 분기별로 들어온 계약에 대해서 번호만 딱 추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요것도 나중에 미래에는 여러 가지 이제 리소스가 된다 그러면 각 이제 언더라이팅 쿼터별로도 이런 액션 쿼터, 디벨롭먼트 쿼터, 그러니까 3차원으로 봐가지고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죠? 지금의 어떤 리소스 하에서 그렇게까지 한다 그러면 아마 지금 인력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인력과 또 시스템 차원에서도 엄청난 그런 그 투자가 들어가야 되고 투자가 돼도 잘 안 돼요.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어떤 컴퓨팅 관련된 것도 있기 때문에 뭐 양자 컴퓨터에 뭐 진짜 지금 어떤 칩의 속도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그 메모리의 어떤 그 크기 이런 부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또 AI가 좀 해준다라고 하면 기본적인 것들을 인간이 이제 파이널 디시전을 하는데 AI가 좀 도와주게 셋업이 된다. 가까운 장래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그 뭐랄까 좀 자세하게 그렇게 3차원으로까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캐나다에서 이제 리서빙 업무를 할 때, 아, 이건 남녀별로 좀 다른 거 아니야? 뭐, 연령별로 좀 다른 거 아니야? 이거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일하다 죽습니다. 예? 이거 뭐, 그, 기본적으로 그냥 다, 그, 요율 변수별 구분 안 하고 그냥 다 퉁쳐가지고 하는 거고, 뭐 지금도 이제 실무적으로 항상 그래듈러리티, 그러니까 내가 그 레벨인데 레벨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기준서에서도 항상 이게 이제 level of aggregation 해가지고 이 부분이 기준서 나중에 이제 파이널라이즈 할 때 굉장히 논쟁이 많이 됐던 주제 중에 하나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는 GOC 단위에서 측정한다. 나머지 예외들이 있지만, 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정도로 중요한데, 계리적인 어떤 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이제 뭐 굉장히 그 로버스틱한 그런 멋진 어떤 스토캐스틱 모델링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떤 차원으로 어떤 레벨 오브 애그리게이션 차원에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뭐 3차원, 4차원으로 내가 해가지고 할 수 있지만 그거를 제가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보험회사의 어떤 리소스사에서 전문 인력, 계리 전문 인력, 그 다음에 그들이 뭐 충분히 교육을 받고 스킬이 쌓인다고 하더라도 어떤 또 다른 리소시스, 그죠?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어떤 그 하드웨어 측면에서도 그게 뒷받침이 돼야 되는 겁니다. anyway, 제가 말이 너무 많았는데 하여튼 여기 보면은 쭉 어떤 내려가는 트렌드가 보이죠, 그죠? 참 이게 좀 실제 이제 데이터인데 얘는 어떨까 한번 보시죠. 그러면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앞에 거가 요거가 얘도 이제 여기 위에 거 빼고 항상 저 위에 두 놈이 좀 이상하죠, 초기니까. 얘도 보면은 약간 여기에 어떤 그 아웃라이어가 있고 여기에서 좀 뭐 초창기에 좀 약간 좀 아주 퍼니하게 되다가 여기서 보면 한번 점프가 있지만 상당히 다운로드 트레이닝이다, 그죠?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뭐 이후 거는 뭐 크게 뭐 이게 숫자 자체가 1% 미만이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요 부분 자체가 이제 이렇게 보여준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에서 내가 볼 수 있는 거는 그러면은 2017년 4, 4분기 이후의 건 어떻게 될까? 이거를 내가 그냥 어떤 엑스포넨셜 리그레션으로 쭉 하게 되면 그게 될까? 이게 참 그죠? 어려운 숙제죠. 그런데 한번 최근으로 제가 줄여볼게요. 한 뭐 예를 들어서 최근 1년, 읍스, 그죠? 뭔가 발견하셨나요? 아니면 최근 2년, 읍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죠? 맞죠? 예, 보세요, 이렇게. 이게 이렇게 다운워드 되면서도 왜 이렇게 하죠? 최근에? 여기 이제 코로나 전이에요. 코로나 전인데 이렇게 됐을까? 이게 분기죠. 그럼 우리가 1분기 겨울, 그다음에 2분기는 이제 어떤 그 봄과 여름 뭐 시작 출발 봄, 그다음에 7, 8, 9 여름 뭐 이렇게 그다음에 10, 11월, 12월 가을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본다고 하면 야, 이거 뭔가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시즈널리티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운워드 트렌드가 있으면서도 여기 분기다. 제가 이런 거를 왜 많이 해봤냐면 이제 캐나다에서는 우리처럼 이제 4개가 있는데 되게 그 봄하고 가을이 짧아요.
물론 있어요. 있긴 있는데 되게 짧고, 여름이 되게, 일단 겨울이 기니까 상대적으로 겨울이 길어요. 막, 뭐, 한 3월까지도 뭐 눈이 오면 오니까, 그 3월 초인가 한번 뭐 퀘벡인가 어디에 뭐 스노우스톰이 막 오고, 미국도 난리 났고, 앞으로 점점 그럴 거예요. 그죠? 겨울이 길어요. 그러면 그거 자체가 보험 쪽의 어떤 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름 되면은 또, 여름은 되게 좋아요. 뭐, 진짜 뭐, 더울 때는 30도 넘어가고, 습하지 않고, 뭐 호숫가 이런 데 아니면, 바다 근처 쪽 아니면은, 제가 사는 곳, 온타리오 주 쪽은 하여튼, 여름 굉장히 좋아요. 또 상대적으로, 봄, 가을이 짧으니까, 약간 좀 길고. 그래서 이게, 농담으로, 우린 두 계절밖에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제가 손해보험 회사에 일할 때,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나 이제 일반 보험이잖아요. 그죠? 1년짜리인데 이게 시즈널리티가 너무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한국 와서 많이 얘기했는데 어떤 친구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러더라고요. 뭐 오셔가지고 뭐 처음에 뭐 스노우모빌 뭐 혀도 꼬부리면서 그랬다라고 하는데 거기는 이제 그 1인당 GDP가 이제 5만 불 가까이 되니까 저희 지방 조금만 위로 올라가도 겨울에 이제 눈이 많이 내리면 이게 거의 숲길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 어떻게 보면은 트레일이라고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 트레일은 뭐냐면 차가 다니는 게 아니고 스노우모빌 다니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소득이 높아지니까 이 북쪽으로 가서 호수 주변에 이제 거기서는 이제 커티지라 그래요. 뭐 이렇게 큰 집이 아니고 그냥 잠시 가서 이렇게 뭐 숙식하면서 놀 수 있게. 그럼 뭐 여름에는 이제 호수 근처에 지어놓고 뭐 보트놀이 하고 막 이렇게 그래서 저희 그 아비바 다닐 때 보스가 그걸 가지고 있어가지고 여름에는 꼭 거기를 갔던 것 같아요. 음식도 사가지고 그걸 팟락 런치라고 하는데 자기 이제 뭐 저희 이제 김밥 한국 음식 사가지고 가서 하루 정도 풀리 놀고 왔던 기억이 나는데 겨울 되면 뭐 거의 차가 못 다녀요. 눈이 워낙 많이 오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스노우모빌을 이렇게 창고에 넣어놓고 그거를 이제 타고 다니죠. 그러니까는 이게 자동차 그다음에 스노우모빌 아니면 이제 모터사이클 이런 게 계절에 따라서 익스포저가 굉장히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준서에서도 보면은 제가 이제 그 한 120, 한 7, 8번 쪽에 이제 그 어떤 그 significant risk 특히 이제 concentration of risk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 보면은 익스포저가 내가 재무제표 보고 기간 동안에 그 전과 그 다음에 내가 보고하는 기간에 비해서 아니, 이 회사의 익스포저가 어떤가. 이건 아무래도 이제 중심되는 거는 인슈런스 리스크에 대한 익스포저고 이제 지금처럼 막 금리가 뭐 올라가고 막 팬데믹이 있었고 막 이런 상황에서는 또 자산 쪽 물론 IFRS 9 관련된 겁니다만은 자산 쪽에 이제 리스크도 많죠. 그래서 뭐 어떤 그 마켓 리스크하고 인슈런스 리스크 관련해서 컨센트레이션 뭐 아니면 디컨센트레이션 이런 거를 이제 보라고 하는데 이런 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 웃음소리로 제가 막 그 지금의 그러니까 IFRS 17 말고 예전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earn premium 경과보험료를 계산한다 이러면은 그 예를 들어서 스노우모빌하고 이제 모터사이클 예를 제가 처음에 2002년도 그 삼성화재 왔을 때 설명을 하는데 다들 막 웃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익스포저 관련된 건데 겨울에는 모터사이클 안 타요. 그리고 스노우모빌은 여름에 안 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그 거라지 아니면은 이제 그 창고에다가 모터사이클, 스노우모빌을 이제 계절에 따라서 넣어놓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경과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그 제가 이제 그 컨설팅 회사에서 일을 할 때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뭐 리저빙을 하고 이제 프라이싱하는 그 이제 컨설팅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 회사 조인해가지고 데이터를 딱 보는데, 중간에 좀 분기별로 뭘 만들어요. 예. 근데 보니까는, 숫자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딱 가서 이제 시스템을 딱 보니까 이게 그 안 탈 때는 거라지나 이제 어떤 웨어하우스 창고에다 넣어놓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는 노 익스포저죠. 이 운전을 안 하니까 경과보험료 없는 거예요. 계산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컴프레hen시브라고 우리는 그냥
자동차도 왜 그냥 자기 차량 손해 이렇게 하지만 선진국은 거를 컬리전에 의한 거하고 왜냐면 이게 도로를 다니던 뭐 하여튼 눈길을 다니던 뭔가에 부딪혀가지고 그죠? 다른 그 뭐 스노우모빌 아니면 뭐 자동차 뭐랑 부딪혀가지고 사고 나는 거를 콜리전이라고 하고 자기 차량 손해요. 그 다음에 그러지 않고 제일 큰 게 도난이죠. 그리고 불이 나서 소실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컴프렌시브 그래서 컬리전 이외에 다른 모든 거 내가 둘을 나눠요. 그러면은 컴프렌시브만 경과보험료가 발생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창고에 넣어놓고 거라지에 넣어놨어도 얘네들은 도둑을 맞거나 이제 불이 나면 탈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컬리전 차원에서는 내지는 다른 뭐 제3자 배상, third party liability, 뭐 bodily injury, 뭐 property damage, 우리말로 대인 대물 이거는 보험료가 없는 거예요. 왜? 노 익스포저니까.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 그냥 딱 스트레이트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액츄리얼 프랙티스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그런 극단적인 케이스도 있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실 겨울에도 거기는 뭐 대중교통이 발달 안 돼 있고 땅이 넓어서 자동차 먹고 살려면 일상생활 하려면 운전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계절성이 되게 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익스포저 차원에서 얘기하면 어 예를 들어서 겨울에 눈이 많이 오고 이럴 때는 상당히 익스포저가 높아지는 거죠. 여름에 물론 뭐 차가 많이 다니니까 뭐 사고 높지 않냐 뭐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 상대적으로 겨울이 높아요. 그럼 얘는 이런 식의 시즈널리티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거를 과연 내 셀렉션에 어떻게 반영해야 되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예전에는 바로 next year 정도만 생각한다 그러면 그죠? 여기 쭉 이제 어떻게 보면은 리저빙이라고 하는 게 그런 차원만 했잖아요. 그죠? 요걸 가지고 물론 이제 최종 손해까지 간다 그러면은 뭐 CY 기준으로 하면은 1년 후, 2년 후, 3년 후 이제 쭉 하는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과연 셀렉션을 해야 되는가? 지금은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순수 모델이에요. 이거를 멀티플리커티브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제 정말 저런 계절성을 반영하려 그러면은 이제 캐나다에서 퀘벡 같은 데는 그건 아니구나 참.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게 additive 그 승수 모델이 아니고 가산 모델이 될 수 있어요. 디벨롭먼트 차원에서 그러려 그러면 이제 다른 모델링이 돼야 되겠죠. 그런 게 이제 어떤 액츄리얼 모델의 프레임워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승수 모델이 가장 간편하고 가장 편리하고 어느 정도 make sense 아주 뭐 자세하진 않지만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분기로 했을 때 나타나는 시즈널리티 어떻게 반영해야 되는가 뭐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되겠죠. 어휴 너무 많이 이거 가지고 많이 했네. anyway 좀 점프할게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가지고는 다 못 끝내겠죠. 너무 제가 지금 아주 액츄얼 테크니컬한 측면을 너무 자세히 들어갔는데 anyway 여기서는 제가 간편하게 해서 뭐 최근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아까 제가 2년을 잡았지만 한 그 이게 한 분기 빠지는 거죠. 일곱 번째까지 잡아가지고 하되 베이직 체인 레러 그러니까 볼륨 웨이티드 에버리지로 하겠다. 그렇게 이제 만약에 셀렉션을 했다라고 쳐요. 그러니까 여기 처음에 요거 중요하죠. 그죠? 여기는 지금 뭐 1%도 안 되는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퍼센트로 하면은 여기 어떻게 됩니까? 여기까지 그냥 내가 셀렉션을 한 상태에서 보면 여기까지 96%예요. 96.4니까 그죠? 3, 4분기 내에 거의 다 이 정도 지급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아마 많은 정액 보상들이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anyway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여튼 그 뒤에 어쨌든 1년 내에 다 끝나지 않으면 금액이 작다고 하더라도 하여튼 요거는 뭐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여기서 제가 이제 그 확률론적 모델링을 설명을 해야 되니까 조금 빨리 나가면 이제 셀렉션을 했다라고 치시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거기에 대한 내가 링크 레이쇼를 셀렉션 한 거에 대한 로스 디벨로머 팩터고 이거의 역수를 취하면은 요게 그 누적 지급 손해액이니까 어떤 그 페이드 로스가 되겠죠.
제가 이제 그 전에 유튜브 중에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나중에 아니라 지금 뭐 그 미국 캐주얼티 시험, 영국의 계리 시험에서도 이 스토캐스틱 리저빙, 그러니까 요 우리가 하는 그 알베날 에스티메이션을 이제 리저빙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스토캐스틱 리저빙에 대한 그 과목들이 생기고 그 과목은 그냥 공부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시험들의 과목은 실제 실무에서 쓰는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그 이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그 캐주얼 텍츄얼 소사이티 그 카스 시험 과목 중에 7번이 그 몇 년 안 됐어요. 바뀐 지. 근데 거기 가보면은 다 스토캐스틱 모델링이고 거기에서 이제 그 몇몇 그 페이퍼가 이야기하는 게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도 좀 간접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요 부분이에요. 이렇게 가가지고 결국에 이제 최종 지급까지 가면은 100이잖아요. 그죠? 이거를 일종의 cumulative density function으로 보는 거죠. 이게 분기로 나눠져 있지만 금액 차원으로 봤을 때, 그죠? 누적 개념으로 보고, 그죠? 그리고 그걸 갖다가 뭐 그냥 어떤 그 인크리멘털 기준으로 보면은 일종의 그 empirical PDF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처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미 20년 전에 제가 본 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내가 어떤 기준으로 해서 과연 요거를 선택을 하는가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나서도 이걸 가지고 어떤 그 곡선에 대해서 적합을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우리 보통 리그레션 배웠을 때 어떤 R 스퀘어가 가지고 하는데 지금 더 최신의 거는 이제 이걸 하나의 디스트리뷰션 가정을 해서 그 논문에 나와 있는 예제로는 뭐 그전에는 이제 이게 어떤 친구가 논문으로 낸 거지만 그 전에 이미 프랙티스에서는 제가 봤던 거기 때문에 바이블 디스트리뷰션이나 뭐 그래서 로지스틱 그 디스트리뷰션을 가정을 하고 그거를 이제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에 의해서 이 LDF 셀렉션을 한단 말이죠. 그만큼 중요한 파라미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걸 어떻게 이 파라미터를 로스 디벨롭먼트 팩터를 뭐로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내 계리적인 모델링의 어떤 그 스토캐스틱한 uncertainty를 내가 얼마만큼 과연 그 퀀터테이티브하게 measure 하느냐 이거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initial 파라미터 값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아직 한국에서는 좀 요 부분에 대한 프랙티스 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훈련이 돼야 되고요. 그러면 또 늦어지는데 이렇게 이제 제가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저의 그 예전의 비디오를 봤을 때 이해하실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요거는 위에 있는 어떤 누적 지급 손해액을 제가 순지급 손해액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내가 셀렉트 한 거를 가지고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죠? 각 엑스턴 쿼터별로 제가 최종 손해액을 추정을 해요. 오케이. 요거는 이제 실제고, 요거는 이제 큐뮬러티브 페이먼트고, 여기에서 고 셀렉션 한 걸 가지고 제가 이렇게 ultimate loss를 추정을 하는 거죠. deterministic하게. 거기에다가 이렇게 셀렉션 한 요 부분, 그죠? LDF를 각각 곱하게 되면 각 엑스는 쿼터별로 사고 그 분기별로 최종 손해액이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내가 이게 이제 내가 LDF 그 링크 레이셔를 어떻게 선택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스타팅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런 최종 손해액 지금 요거를 내가 확정을 하면 이걸 가지고 역으로 리버스 LDF를 어떻게 돼요? 적용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요. 인크리멘털 페이드로. 그러니까 요거는 실제 데이터예요. 이거는 나의 셀렉션을 가지고 쭉 역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뭐 reversely engineered 숫자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거는 뭐 꼭 스토캐스틱 리저빙 말고 제가 제 책 그러니까 이제 리저빙 관련된 책의 거를 요 예제 가지고 이제 제가 한 게 있는데 뭐 이제 오리지널은 이제 토마스 맥이라는 사람이 70년대 말에 이제 나온 그 독일 렉처인데 뮤닉 리에서 일하던
독일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죠. 70년대 말에 타자로 친 논문이 나와가지고 그게 이제 스토캐스틱 리저빙의 최초 어떻게 보면은 제가 봤을 때 씨앗인데 요 부분이 그거예요. 내가 액츄얼에서 셀렉션을 했어 LDF를 계리적으로 그랬는데 여기 실제 데이터가 있고 한번 reverse engineered incremental fatal loss를 만들면 얘하고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얘는 에버리지 개념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죠? 공을 많이 들여서 했지만 그러면 얘하고 실적치하고 내가 리버스 엔지니어 한 거하고 차이가 있죠. 그거를 리시주얼이라고 하자. 차이가 있겠죠, 그죠? 여기 이제 빨간 건 마이너스, 뭐 이제 까만 거는 플러스인데 저 시간 너무 길어지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만드냐면 그 여기에다가 뭐 이제 그 내가 랜덤 샘플링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거는 이제 부스트래핑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랜덤 샘플링 with replacement죠. 그러니까 복원 추출이라고 이제 우리 아마 고등학교 때 수학 때 배운 기억이 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리샘플링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내가 이제 그 비주얼 베이직으로 랜덤 제너레이터 만들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바뀌어요. 근데 이 바뀌는 게 뭐냐면 출발점이 바로 내가 이렇게 LDF 셀렉션을 해서 만든 리시주얼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각 액션 쿼터 내지는 디벨롭먼트 쿼터별로 다르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액션 쿼터하고 디벨롭먼트 쿼터 상관없이 얘를 마치 IID처럼 스탠다다이즈 시키고 어저스먼트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래서 이제 피어슨 카이스퀘어 리시주얼 그래가지고 일종의 이제 그 그러니까 identically and independently distributed residual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런 그 숫자가 있으면 여기에서 이제 랜덤하게 하나를 셀렉트를 해서 이 엑스턴 쿼터, 디벨롭먼트 쿼터 아무데나 던지는 거예요. 임의로. 그래가지고 한 쌍을 딱 만들어내는 거죠. 또 두 번째 제가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또 딱 돌리면 그 다음 또 하는 거예요. 요거를 어떻게 부르냐 하면 꼭 보험에서만 쓰는 거 아니에요. 부스트래핑이라고 이제 그 이름이 지어진 거고 이제 보험 쪽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기본적인 베이스 아이디어, 리시주얼을 만드는 그 기본적인 아이디어, 이게 언설튼티가 뭐지? 내가 액츄얼리로 썼던 LDF를 셀렉션을 했는데 이것이 갖는 어떤 미래 어떻게 보면은 내가 프리딕션을 하는 거니까 그랬을 때 에러의 가능성은 뭐지? 그래서 토마스 맥이라는 그 독일 액츄얼리는 디스트리뷰션 가정 없이 이제 그 논문을 보면 거기에서 이제 스탠다드 에러 나오고 뭐 이래요. 여러분들 이제 로스 모델스 그 배울 때 그런 얘기 있죠. 뭐 하이퍼테티컬 민이 있고 뭐 프로세스 베리언스가 있고 그 프리딕션 에러는 기본적으로 에스티메이션 에러 플러스 포캐스팅 에러, 프로세스 베리언스라고 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의 효시 역할을 했다. 그거를 이제 그 어떤 통계학의 그 샘플링 기법 중에 하나인 부스트래핑을 이용을 해서 우리의 어떤 이런 엑스턴 커널 로스 디벨롭먼트 트라이앵글에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스토캐스틱하게 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간단한 거니까 제가 한 1000번 정도 엑셀에서 돌렸어요. 그거 뭐 거의 10초도 안 걸려요. 이게 뭐 이제 제 노트북이 그 성능이 좋긴 한데 요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비주얼 베이직으로 자동으로 얘를 이제 그 1000번을 돌리는 거죠. 보통 이제 자동차 보험 쪽에 좀 그 뭐 대인담보나 좀 금액이 크고 좀 이렇게 테일이 긴 거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0년 전에도 거의 5만 번, 최소 5만 번, 10만 번 돌렸어요. 그럼 뭐 한 5분 이내에 돌았는데 지금의 컴퓨터로는 제 생각에 1분 이내에 돌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엑셀 환경이라는 게 되게 헤비한 건데 여기에서도 뭐 1000번 돌려도 뭐 기본적으로 얼마 안 걸려요. 이렇게 만드는 거를 1000번 만드는데 각각 만드는 걸 가지고 다시 요걸 가지고 내가 그 리시주얼을 만들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리시주얼을 만들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거꾸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얘기가 되냐면 내가 1000번을 시뮬레이션 할 때, 한 번 할 때마다, 그때마다 내가 가짜 누적 지급 손해액을 샘플링 해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파라미터, Most Development Factor에 근거해서 그거를 이제 만들어내요. 이거는 뭐 하냐면 제가 최초 인식 시점에 이 이후에 어떤 지급 손해액의 분포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은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요. 1000번을 했어요. 밑에 파란 거는 이제 그냥 그 프로세스 베리언스 없이 그냥 나오는 걸로. 근데 이제 그 토마스 맥이라는 그 논문을 보면은 일단 여기 나왔는데 전체를 다 잡아서 볼륨 웨이티드 에버리지를 하면 그게 unbiased estimate이에요. 그러니까 이 loss development factor라는 이 파라미터 차원에서는 이제 unbiased estimate이에요. 이거를 뭐 5만 번, 10만 번 돌리는데 각각에 대해서 뭐 셀렉션하고 이런 거 없으니까 내가 가짜로 1000개의 그 loss development triangle을 만들면 요 기간까지 거기에서 이제 그 LDF가 그 볼륨 웨이티드 에버리지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비주얼 베이직 보고 얘가 그 1000번 돌릴 때까지 여기 다 세이브 해놔라 그랬어요. 각각 시나리오 런에 대해서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해놔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내 나름 차원에서 그 포캐스팅 에러, 프로세스 베리언스를 잡기 위한 그런 측면도 있으니까 일단 참고로 이해하시고 그렇게 하고 나면 지금 내가 추정을 하려고 하는 거는 사실은 2017년 4월이 아니고 여기에서부터 봤을 때 이제 쭉 그 더 길어지잖아요.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봅시다. 일단 그렇게 내가 샘플링을 했어요. 아직까지 최초 인식 시점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내가 뭐를 정리하냐면 여기 보시면 각각 그 엑선 여기 엑선 2현인데 엑선 쿼터별로 만약에 내가 디스트리뷰션을 노멀, 로그 노멀 아니면 갬마라고 요 정도만 했어요. 요거는 이제 간단한 그 정액 부상이니까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만든 그 가짜 트라이앵글 1000개 그것의 어떤 최종 손해 그죠? 추정이 다 랜덤하게 했으니까 그죠? 처음에 이제 출발은 내가 디터미니스틱하게 한 걸로 하지만 랜덤 보스트래핑을 이용해서 샘플링을 해가지고 이제 1000개를 만들었으니까 그 1000가지의 내가 데이터 샘플이 생긴 거죠. 그죠? 그거에 대해서 내가 가정한 디스트리뷰션의 그 파라미터 값을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지언 차원에서 보면은 내가 왜 저런 부스트래핑을 했느냐? 어떻게 보면은 디스트리뷰셔널 파라미터 모수의 분포를 추정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정확히는 얘가 뮤 햇, 그다음에 시그마 햇인데 물론 이제 갬마에서는 이제 알파 베타입니다만 그래서 여기 식이 그 그쪽에서 한 그 부분 이렇게 보시면은 요게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여튼 옵셋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지만 뭐냐면 이제 천 개 물어가지고 1000개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네, 여기 AY별로 제가 여기에 이제 그 어떤 얼티밋 로스 1000개 시나리오 가져온 거를 요 밑에서 쭉 물어가지고 뭐를 냈느냐? 에버리지를 내게 한 거죠. 그게 바로 샘플 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통계학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요게 노멀에서는 요게 평균이잖아요. 그죠? 요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인데 이거의 언바이스드 에스티메이트는 뭐예요? 내가 만든 1000개 그 샘플의 민값이다. 그리고 요거는 어, 그 샘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죠. 여기 제가 이제 1, 2로 한 거는 아까 봤지만은 여기 처음에 요 두 쿼터는 되게 좀 아웃라이어 같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그 모습으로 이제 추정을 할 건데 여기까지가 제가 작업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요 스케일링은 뭐 이건 너무 복잡한 거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저는 이제 노멀을 선택을 할 건데, 뭐, 로그 노멀 하거나, gem마 하거나, 이제 다 준비는 돼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2017년 4월까지 제가 이제 그 샘플을 가지고, 그, 어떻게 보면은 분포의 어떤 모수를 추정을 했는데, 이제 2018년 이후부터 제가 해야 되는 거는 2029년 3, 4분기까지 이제 그 미래의 지급 손해액을 스토캐스틱하게 추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 바탕이 2017년 4월까지 했던 내가 샘플 거기에 근거해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는 파라미터 차원에서 노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 뮤하고 시그마, 민하고 그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요 때부터 이렇게 위로 갈 때는 일종의 트렌드도 있을 거고 트렌드도 있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 뭔가 익스포저, 비즈니스 규모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뭔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부분을 제가 반영한 거고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제가 마이너스 나머지는 이제 간단하게 했지만 이렇게 는 거는 이때가 코비드-19 기간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마치 이제 별도인 것처럼 제가 이제 넣어놓은 거고 이미 이제 지금은 아니까 그러면은 요거를 적용을 해서 이렇게 이제 그 거기에다가 그 트렌드 팩터하고 스케일 팩터를 적용하게 해서 그 미래 기간 2017년 4월 이후 기간에 대한 모수를 추정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리설트에 보면은 제가 그래서 이제 노멀을 택했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렇게 택하면은 이제 요 파라미터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거가 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준비가 되게 돼요. 그러니까 모수를 일단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몬티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그러면은 내가 이제 최초 인식 시점에서 2013년 2분기부터 해서 이제 엑스턴 쿼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쭉 이제 2029년 이제 3, 4분기 말까지 그 어떤 순지급 손해액을 제가 분포를 추정을 할 건데 그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은 이제 2017년 4분기까지 거를 보스의 샘플링을 통해서 하고 그 이후 거는 거기에 트렌드 팩터와 스케일 팩터를 적용을 해서 파라미터를 그 추정을 한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요거를 이렇게 줄이면 여기 와서 보면 제가 뭐를 한 거냐면 보시면 이제 제가 그뭐 노멀을 택하면 이렇게 하고 했지만 이게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인데 그러니까 노멀 로그 노멀 이제 갯말을 다 넣어놨어요. 이제 내가 어떤 셀렉션에 따라서 얘가 이제 그 제가 지금 추정한 모수 여기 스터티스틱스에서 제가 각 미래 연도에 대해서 어 이제 파이널 셀렉션을 했잖아요.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뮤하고 시그마를 그러면 그거를 물고 이제 얘가 또 다시 1000번의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프리딕션 에러에서 이제 앞에의 어떤 그 앞에 거는 에스티메이션 에러 차원의 거고 이 부분은 이제 몬테카를로로 먼저 그 최종 손해액을 추정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forecasting error, process variance를 추정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그 최초 이식 시점의 미래에 대해서 쫙 이제 최종 손해액이 추정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포커싱 에러로 넣는 게 이제 그 2017년 4월까지의 LIC 클레임 쪽에서 샘플링을 한 걸 가지고 LDF가 이렇게 1000개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요거를 할 때 일단 최종 손해액도 몬테카를로로 하지만 얘도 예를 들어서 랜덤하게 가져와라. 이렇게 내가 일단 세이브 해놓은 LDF에서 랜덤하게 셀렉트를 해와라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another 그 불확실성이니까 이제 그것도 하나의 forecasting 에러의 한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걸 왜 하느냐? 얘는 지금 최종 손해액이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이 최종 손해액이 여기까지 되면은 요 손해액 진정계수를 이용해서 이거를 역으로 쭉 어떻게 돼요? 누적 지급 손해액을 내가 볼 수가 있잖아요.
걔도 랜덤하게 해버리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차이가 2017년 4월까지 그렇게 되고, 그죠? 요거 자체가 2018년 1, 4분기부터는 여기에 있는 파라미터를 보는 거죠. 2017년부터는 여기에 거를 보는 거고, 거기에 내가 데이터는 없지만 미래에 대해서 모수에 대해서 내가 트렌드 스케일 팩터를 적용을 했어요. 코비드-19까지 반영을 해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도 2018년 이후 쭉 내가 원하는 기간까지의 최종 손해 그리고 그 LDF를 랜덤하게 셀렉션을 해서 이거를 리버스로 뿌린 거죠. 그러고 나서 얘는 이제 누적 지급 손해액이니까 거기에서 이제 순지급 손해액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 자체도 1000번을 돌리는 거죠. 자, 그러면 최초 인식 시점에 2029년 3, 4분기까지 2013년 2분기부터 얘가 다 뭐예요? 미래 그 발생 분기별로 얼마만큼의 그 금액들이 분기 진전별로 순 지급액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스토캐스틱하게 추정을 한 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이 이제 그 예를 들어서 1000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요거는 이제 제가 빌딩 블록 1 그린 거고 요거는 이제 그 디스카운트까지 적용을 해서 물론 여기서는 이제 디스카운트는 뭐 그 금감을 해서 준 거를 그 스팟 레이스를 이제 스팟 포워드 다 줬구나. 하여튼 그 포워드 레이스를 이용해서 이제 할인한 것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좀 거칠죠, 그죠? 거친데 1000번이니까 그래요. 뭐 이걸 뭐 되게 시뮬레이션 숫자를 늘려나가면 이게 스무스하게 되는데 얼추 노멀인데 이제 근사치가 되는 거죠. 뭐 노멀하고 똑같이 나오진 않지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언디스카운티드 그다음에 디스카운티드 해서 그 부분을 이제 여기 최초 인식 시점이니까 여기에서 이제 정리를 해내는 거죠. 근데 제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라는 차원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이게 어떤 그 캘린더 쿼터라는 차원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의 future claim paid 이 부분이 바로 아까 이제 제가 LRC 여기에서 작업한 그거를 각 캘린더 쿼터별로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위에서는 제가 여기 엑스턴 쿼터지만 이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그 이렇게 읽어내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여기에 쭉 물려 있는 거면은 각 엑스턴 쿼터지만 쫙 캘린더 쿼터로 보면은 2022년 2, 4분기 거 쭉. 그래서 그게 이제 디스카운트 된 거 안 된 거 물어가지고 이렇게 서머리에서 요건 디스카운트 안 된 거니까 그렇게 이제 요건 그 캘린더 쿼터별로 쭉 정리한 거죠. 근데 얘가 이제 그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에버리지로 돼 있으니까 1000개 제가 시뮬레이션을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샘플 민을 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unbiased estimate이니까 그게 빌딩 블록 1인 거죠. 미래 어떤 클레임 지급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기 요 부분은 이제 present value 계산한 거에 그 차이를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거는 present value 적용한 거고 따라서 이제 그 빌딩 블록 2 요 클레임 아웃고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그 계산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되게 그 긴데 이런 부분이 바로 그 액츄리얼 모델의 예제인데 요게 이제 그 거의 제가 처음 알게 된 거는 거의 20년 전입니다만은 그때 보니까는 이미 영국에서는 그 전에 어떤 뭐 다이내믹 파이낸셜 어널리시스 그래가지고 그 불확실성을 이제 어떻게 내가
양적으로 파악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이 모델들을 이용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에 적용을 한 거고, 이거보다도 훨씬 복잡한 모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 거고, 특히 이제 그 어떤 그 프릭션 에러 중에서 포캐스팅 에러, 그 프로세스 베리언스를 잡기 위해서 이제 몬테카를로로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LDF 자체도 랜덤하게 셀렉트하게 해서 하는 이 부분이 이제 들어간 거고. 그러니까 부스트래핑이라고 하는 거는 샘플링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 베이지안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을 파악하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제가 그 과거 있는 데이터 2017년 4사분기까지 있는 요 데이터 하에서 했던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그 파라미터 디스트리뷰션 실제 이제 내가 전체를 하기 위한 그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하는데 그거에 디스트리뷰션을 추정하기 위한 거다. 데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제 샘플링을 통해서 데이터를 만든 거고 그걸 통해서 숫자 자체보다는 이제 파라미터의 디스트리뷰션을 추정을 하는 거다. 이제 그 full Bayesian approach로 생각을 하면 그 전에 이제 prior distribution 이쪽 차원의 거로 보시면 되고 그 이후 거를 할 때 이제 몬테카를로를 하는데 이거는 최초 이니셜 시점에서의 미래 아직 발생하지 않은 LIC가 없다 그랬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아예 최종 손해액을 타고 이제 그 몬테카를로와 LDF 랜덤 셀렉션을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몬테카를로로 최종 손해액의 분포를 추정을 하고 LDF 랜덤 셀렉션을 통해서 각 그 캘린더 쿼터별로 디벨롭먼트 쿼터별로 얼마만큼이 지급되는지를 또 스토캐스틱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엑스턴 쿼터에 몇 번째 디벨롭먼트 얘도 1000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 분포를 그릴 수가 있죠. 제가 이제 분포 여기 예제로 그린 거는 이제 그 결과치지만은 그래서 이게 그 상당히 제가 좀 응용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스토캐스틱 리저빙 그 아까 말씀드린 카스의 파트 7 이그셈은 보통 우리가 보는 해왔던 그 아이베나를 추정하기 위한 그 어떻게 보면은 디터미니스틱 모델인데 알파리 17에서는 그런 전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미래의 어떤 그 계약의 경기 끝까지 내지는 그 서비스의 끝 기간까지 최종 종결될 때까지 각 내가 구분한 뭐 그 분기별로 어떻게 그 금액들이 나오는지 분포를 추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게다가 이제 뭐 subsequent measurement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보시죠. 2017년 4월까지는 이 말에 내가 서 있다라고 하면 가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계약의 경계는 2029년 아까 봤지만 2029년 3분기까지인데 그러면은 요 시점에서 봤을 때 얘네들이 LIC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래에 대해서 쭉 얘기했을 때 요 캘린더 요 부분 쭉 이제 미래 나가는 요 부분이 뭐냐? 따로 측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따로 LIC 구분해 가지고 걔가 LIC가 되는 거고 요 말 시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요 2018년 1, 4분기부터 2029년 3, 4분기까지는 LRC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LRC 부분도 빌딩 블록 1, 2, 3가 있죠. 4는 없어요. CSM이나 뭐 이건 없죠. 왜냐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다 어디로 가요? 손익에서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구분이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내가 최초 인식 시점이니까 다 이제 미래 발생이라는 차원으로 가정을 하고 네, 모델을 돌린 다음에 여기에서는 DB상에서는 이제 여기서는 캘린더 쿼터별로 쭉 이제 그 측정 결과를 넣어놓은 거죠. 여기에 이제 캘린더 그 쿼터별로 실적치가 들어와야 돼요. DB 형태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잘 계속 착착 쌓아 나가야 되죠. 게다가 이제 한 GOC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뭐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 정리를 해서 이 서머리에서 결국은 요 숫자가 나오게 되는 거죠. 서머리 G6이 되니까 여기에 있는 G6 이렇게 여기에 있는 이 밑에 결과 그죠? 이게 2013년 그러니까 최초 인식 시점이니까 이때부터 계약의 경계 2029년 3까지 뭐죠? 각그 빌딩블록 1이니까 제가 여기는 다 이제 샘플 민을 잡았잖아요. 에버리지라는 걸로 써서 그게 바로 unbiased estimation 빌딩 블록 1 미래에 내가 지금 보험이 어떻게 될지를 최초 인식 시점에 추정한 거고 그 부분이 바로 요 금액이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실제 여기 이제 요거는 모델이고 애그리게이터에서 넣었을 때는 어떻게 됐죠? 여기에서 이제 할 때는 여기 이제 캐시 여기하고 요거하고 요거 했을 때 요거는 이제 익스펜스는 뭐 다음에 설명드리겠지만은 요렇게 그 현금 유출 부분에 대한 빌딩 블록 1이 요 숫자가 230, 224가 바로 여기로 오는 거죠. 아웃플로우 요 부분으로 최초 측정해요. 그럼 어너러스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미래에 아직 발생하지 않는 미래의 어떤 그 클레임을 제가 스토캐스틱하게 계약의 경계 끝까지 다 이제 추정을 한 거고 지금 그 부분만 일단 먼저 오늘 테스트의 한 부분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간에 제가 너무 이제 그 어떤 자세한 실무적인 것들에 대해서 욕심을 부려가지고 길어졌는데 일단 오늘의 비디오는 여기에서 끝을 맺고 그 다음번에는 이제 그 프리미엄 인플로우로 아직 이제 최초 인식 시점의 검증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우리 이렇게 안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뭐 몇 년간 고민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다 꺼내다가 뭐 신문을 보거나 뭐 하거나 이제 나오면 왜 손해율 가정을 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무슨 낮은 손해율, 뭐또그 라지 로스는 높은 손해율 막 이런 식으로 아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지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각, 각 계약에서도 이제 담보가 있잖아요, 그죠? 각 담보별 손해율 가정해가지고 각 건건이 만약에 계산을 했다고 쳐요. 계약 내부 그각 담보까지. 그러면 그거는 어쨌든지간에 뭐 양이 많다고 하지만 어차피 요즘 뭐 컴퓨터 발전해 있기 때문에 어 그거를 그냥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뭐 요일 변수나 언더라이팅 변수로 봤을 때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고 요것들은 좀 프로피터빌리티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딱 임의로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그 만약에 GOC 단위로 테스트를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이 결과하고 그 다음에 디터미니스틱하게 건별로 계산한 거 물론 이제 담보로 또 나눠지지만 그거를 합쳐가지고 일단 빌딩 블록 1을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 있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고 리스크 어드저스먼트는 이제 뭐 그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검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보험회사 자체 내에서는 A라는 방법을 썼으면 저는 이제 나름대로 그 스토캐스틱하게 확률론적으로 일단 계리적인 검증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시스템에서 뭐 어떻게 돌렸건 요 GOC 단위로 합한 금액을 달라라고 하는 게 이제 어느 정도 검증이 되겠죠, 그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똑같이 검증을 할 수 있는데 과연 손해율이라고 하는 거를 멀티 디멘저널하게 냈을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성별로, 연령별로, 뭐 자동차나 일반 보험 쪽에 요일 변수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들을 감안을 해서 어떻게 과연 손해율을 했을까? 네, 지금 뭐 일부 회사가 벌써 1분기 2023년 1분기를 보니까 작년 1년 전서부터 이렇게 쭉 잡아왔던 CSM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경험 조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나온 손익 규모가 너무 달라가지고 지금 뭐 거의 적신호가 켜졌다라는 기사를 보고 제가 그걸 한번 해설을 해드릴 건데 그때 이제 그 기자분들은 잘 자세한 얘기 모르니까 손해율을 너무 낮게 잡았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걸로 이제 유추해 보건데 건별로 하면서 손해율을 썼겠구나. 그러면 손해율이 과연 요율 변수별로 다차원으로 추정이 되었을까? 그건 이제 의심스러운 거죠, 되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전에 어떤 리서빙, 알베라 에스티메이션을 하거나 뭘 하더라도 이게 그런 차원으로 다 그 디멘전을 다 이렇게 세분화해가지고 굉장히 로워 레벨에서 그 IBNR 셀렉션을 하고 않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담보 단위로 하고 전체 퉁쳐가지고 하지. 그러면 그거 이상으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는 믿기 힘들고, 그죠? 그러면은 그냥 퉁쳐가지고 손해를 적용을 했을 거고, 뭐 이런 식의 이제 뭐 공시도 만족을 못 시켰을 것 같은데 이제 만족했다는 가정하에 하여튼 그 개별 건으로 계산된 결과를 일단 나는 빌딩블록 1이라고 보고 제가 잡은 어떤 unbiased estimate, 샘플 민값하고 비교를 하겠죠. 그래서 뭐 일단은 어느 정도 그 제가 아까 설명 안 드린 어떤 어느 정도의 그 스케일링이라는 거를 하겠지만 저게 이제 어떤 차이가 아주 시그니피컨트하게 다르지 않다 그러면은 저거를 어느 정도 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디터미니스트는 서 있는데 저 디스트리뷰션의 샘플 민이 이제 민값이 그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이제 그 디스트리뷰션이니까 뭐 그런 차원의 이제 기술적인 건데 그거는 뭐 이제 한 번도 들어보면 이해가 되지만 실무적으로는 한 번도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해하기 힘들 거고 anyway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요 부분 관련해 가지고 한 거는 근데 이제 되게 제가 듣기로는 한 2년 뭐 3년 정도의 modified retrospective 소급 수정법을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2년 전, 3년 전을 마치 최초 인식 시점처럼 해가지고 이제 한 거죠. 이제 그 전까지 뭐 생명보험이나 이제 우리 그 장기보험 같은 경우는 그 전까지 간다 그러면은 그거는 거의 이제 사실상 불가능한 작업이기 때문에 예, modified retrospective로 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제가 여기 보여준 거는 저는 이제 full retrospective로 했지만 그 어쨌든지 간에 그 구체적인 회사에 했던 측면하고 데이터들을 보고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스토캐스틱하게 어너러스 테스트를 통해서 일단 가지고 계신 최초 인식 시점의 측정 결과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검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영어로 만든 것보다도 이제 더 좀 길어졌는데 일단 그 첫 번째 비디오는 이런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뵙겠습니다.